한 절반 정도 되네? 선생님이 번역하신 게? 일종의 7권입니다. 어느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으냐? 좋은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을까? 나쁜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을까? 어차피 두 권 다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저도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아, 속았구나. 이번에 또 속았다. 그래서 첫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투자자는 그런 좋은 책을 만날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책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좋은 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책을 왜 선택하기 어려우냐? 그거는 저는 그 출판계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조목조목 따져보자면은 네. 출판계에서 상당히 이제 안 좋아할 대목. 예, 뭐 안 좋아하겠죠. 뭐 전 욕먹을 각오하고 뭐 저도 사실 출판계에 몸담고 있지만 예, 그 한 사람으로서 뭐 저도 책임을 뭐 좀 느낍니다. 아유, 예. 일단은 여러 당사자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원서의 저자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원서의 저자도 잘못이 있고 네. 역자한테도 잘못이 있고 네. 출판사에도 잘못이 있고 서점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혹은 어떤 그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좋은 책을 많이 내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원서의 저자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저자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실력자, 또 하나는 생계형 작가. 돈 벌기 위해서 쓰는. 그렇죠. 예. 실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객관적으로 실력을 입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워런 버핏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놀라운 그 수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튼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본인이 뭐 이렇게 돈 벌려고 쓴 책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이해관계에도 뭐 걸려있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면 다모다란 교수 같은 사람, 세계적인 석학, 뭐 학문적으로 워낙 그 뛰어난 업적을 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을 제기한 사람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실력이 입증된 뭐 학자라든가 아니면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실력자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을 수가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책을 써봐야 해서 뭐 돈이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는 돈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바쁘고 이제 그런데도 책을 쓰는 사람이 드물지만 있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좀 지식을 공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벤저민 그레엄입니다. 벤저민 그레엄은 그 분야로 정말 뛰어난 투자자이면서 학자이기도 했지만 책까지 불후의 그 명저, 고전을 남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식과 경험, 그렇게 애써서 모은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력자가 정성 들여서 쓴 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투자의 고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자 중에 글을 잘 쓰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써요. 글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큰맘 먹고 글을 써도 그 글을 일반인들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써봤거든요. 그리고 워낙 바쁘기 때문에 틈틈이 써야 돼요. 짬짬이. 그래서 오늘 좀 쓰다가 며칠 바빠서 못 쓰다가 다음에 다시 또 와서 좀 쓰고 그러면은 글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혹은 해야 될 말 빠뜨리고 맥락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글을 일반인들이 소화해서 그래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은 내용은 좋을지 몰라도 읽기는 굉장히 불편한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저자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생계형 작가들은 글은 매끄러워요. 글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매끄럽기 때문에 읽기는 쉬운데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읽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그렇죠. 읽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쉽게, 재밌게 잘 읽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책을 대량으로 양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관련돼서 발견할 수 있는 책 중에 대부분은 이런 생계형 작가의 책입니다. 그래서 쉽긴 하지만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그래서 읽어봐야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또 뭐 짜집기 하는 그렇죠. 것들도 있고 짜집기가 여기서 뭐 많고. 이렇게 배우고 여기서 네, 좀 네. 검색해서 이렇게 해서 막 네, 담는 네. 것들도 많고. 예. 그래서 많지는 않더라도 저는 실력자의 책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책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실력자가 쓴 책이냐, 책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쓴 책이냐, 그래서 내가 읽고서 배울 게 있는 책이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원서는 이제 결국 번역된 책을 보게 되는데 네. 결국 이 번역자에 따라서도 책의 그 품질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역자가 그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잘 안 나옵니다. 역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는 더 이해하지 못한다. 네.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네. 그런데 투자 분야에는 그런 그 전문 지식을 갖춘 번역자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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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뭐 그러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네. 또 그걸 이제 해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출판사 쪽인데, 예. 이제 출판사도 사실은 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 회사예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출판사도 이게 기업이니까요. 기업이죠. 이윤을 예. 창출해야 이윤을 되는 창출해야 곳이니까.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때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 관련된 책이, 다른 해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 전문화된 출판사가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좀 돈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무 책이나 다 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것도 하고 하고 저것도 하고. 예. 그러니까 편집자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자 중에서 투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편집자도 많이 접해봤는데 네, 네. 주식을 아는 편집자가 드물고 주식도 투자를 해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주식 관련 책을 이제 네, 편집을. 네. 그러니까 안목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원서를 잘 고르지도 못하고 고른 원서를 제대로 소화해서 좋은 책으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하지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네. 계속 새 책은 내야 되고 네. 또 책은 팔아야 되니까 과장 광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책인 것처럼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예. 실제 내용은 상당히 부실한 그리고 원서의 그 핵심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책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제가 했던 생각은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 가서 좀 읽어보고 사면 참 좋긴 한데 그냥 일단 온라인 서점에서 보고 목차, 서평, 제목, 표지 보고 이제 구매를 했다가 후회한 책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독자가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속았구나. 이번에 또 속았다. 또 속았다. 그리고 서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살펴보면은 이제 추천 도서라는 게 목록이 쭉 맨 떠요. 앞에 이렇게 뜨는 그렇죠. 것들. 예.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뭐 좋은 책이니까 추천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좋아서 추천한 게 아니라 서점에서 돈을 내고 광고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올라오는 책들은 서점의 그 마케팅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오프라인 서점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서점에도 보면은 눈에 잘 띄는데 잔뜩 쌓이는 책들, 이런 책들은 그 책이 좋아서 그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막 입고 막 잘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돈 내고 자리를 산 거예요. 이게 매대거든요. 광고. 그렇죠. 광고입니다. 광고 구역인 거죠. 그래서 좋은 책이 눈에 많이 띄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비용을 써서 프로모션 하는 책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책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선택하면은 대개는 내용은 불확실한데 출판사가 이 프로모션 열심히 하는 책, 이런 책들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 출판사나 뭐 역자라든지 그러면 쓰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게 과연 이제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는 좀 퀘스천이고. 참 이 책을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러면 굳이 꼭 좋은 책, 나쁜 책 가리지 않고 많이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냥 시간이나 기회 비용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투자에 관련돼서 좋은 책이 한 권 있고 나쁜 책이 한 권 있다. 그러면은 어느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으냐? 좋은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을까? 나쁜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을까? 어차피 두 권 다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구분만 딱 할 수 있다면 좋은 책을 읽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정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답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그 반대로 대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왜 그러냐? 예. 여기에 대해서 찰리 먼거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두뇌 구조는 난자와 비슷한 면이 있다. 두뇌 구조가요? 네, 두뇌 구조가. 네. 왜 난자와 어떤 면에서 난자와 비슷하냐? 난자는 예. 정자 하나가 들어오면 모든 입구를 다 막아버립니다. 차단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와 유사한 아이디어는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차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먼저 들어오면은 나쁜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없게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확증이 먼저 딱 생겨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나쁜 아이디어가 먼저 들어오면은 그와 유사한 좋은 아이디어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체불명의 작가가 쓴 투자 서적이 있다고 쳐보죠. 예. 뭐 나는 뭐 100만 원 투자해서 몇 억 벌었다라든가. 무슨 뭐 3분 무슨 매매 기법. 예. 당신도 초단타로 그렇죠. 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예. 그런 종류의 책을 한번 읽으면은 예. 다른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아주 그 뛰어난 실력자가 쓴 그렇죠. 뭐 그 고전적인 책 이런 책들은 지루하고 답답해서 못 읽어요. 10분 만에 부자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데 왜 10년을 투자하라고 하냐 막 이렇게. 그렇죠. 반면에 그런 고전을 좋은 책을 먼저 읽으면은 그렇게 유혹하는 책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실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책은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투자자는 그런 좋은 책을 만날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유도 잘 알지 못하고 네. 그래서 주위에 그 수많은 이발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네. 그런 자극적인 책을 고르기가 쉽고 그런 책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고전으로 가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거의 그 오리인가요? 거위인가요? 그 아래서 네. 딱 깨서 딱 처음 본 걸 이제 엄마라고 믿듯이 책도 이제 그럴 수가 네. 있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네. 증권부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예. 그때 한국투자밸류 이채원 대표님을 찾아갔었을 때 그때 책 한 권 좀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책장에 있던 선생님이 쓰신 그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월가의 영웅 그 책을 꺼내서 저한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다 보니까 이제 가치 투자 이런 게 딱 이제 정립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그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되게 감사드리고 있고 뭐 책 광고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출판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책 광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채널에는 뭐 좀 알죠. 한 얼마씩 내고 이렇게 저자들을 출연시키는지를 아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또 보시기에는 또 그럴싸하게들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고 편집도 돼서 잘 나가니까 약간 그것도 좀 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아직까지 와이스트릿에는 유료 책 광고가 없었어요. 게다가 다들 무료로만 하려고. 농담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제 이건 선생님을 정말 이제 간절하게 이렇게 섭외를 요청을 해서 부탁을 드려서 와주신 거고 또 감사하게도 FM 미디어에서 워런 버핏 책 2권, 요걸 이제 한 10권 정도 저희가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이스트릿에 너무 이제 감사한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답례를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투자자들한테 이 책만은 좀 읽으시라. 이건 좀 읽고 투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근래 아주 좋은 그 리스트가 나왔어요. 저는 리스트가요? 아예 그냥 그 우량 도서 목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목록이 지금까지는 투자서 분야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작업을 할 만한 사람도 마땅치가 않고,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공익 사업인데, 그 누군가가 그런 수고를 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근래에 어떤 목록이 나왔냐면, 우량 투자서 35선이라는 목록이 나왔습니다. 우량 투자서 35선. 네. 이건 이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 예스24에 들어가면은 이제 투자서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서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벤트라고 해서, 이벤트라고 해서 좀 내려오면은 이벤트라는 그 항목이 눈에 띈니다. 그거 클릭을 하면은, 그 우량 투자서 35선 자세한 내용이 쭉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전문가 약 30명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분야에서 상당히 좀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 30명이 평가를 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출판사나 서점이 평가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 선정위원이 4사람인데, 쟁쟁한 분들이죠. 예, 4사람이 누구냐면, 최준철 대표, 박성진 대표, 홍진세 대표, 정채진 프로. 그러니까 이 4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판도 아주 훌륭하고 실력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4사람 다 독서광이라는 겁니다. 가치 투자 플러스 독서광. 예, 예. 그런 조합은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책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네. 예.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사심없이 만들어낸 목록인데 네. 초보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친절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냐면은 책의 난이도를 다 구분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초급용, 중급, 고급 다 구분했어요. 그래서 쉬운 책도 고를 수가 있고 좀 어렵더라도 깊이 있는 책을 고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류도 했냐면 범주도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철학에 관한 책이다 혹은 투자 방법론에 관한 책이다 기업 분석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책의 큰 어떤 주제 이런 것까지도 다 분류했기 때문에 네. 선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평점까지 다 매겨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몇 점이고 네. 번역은 몇 점이고 점수까지 다 랭킹까지 다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목록만 활용해도 좋은 책을 아주 수월하게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만약 초보자라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냐면 네. 전문가가 선정한 탑 10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우량 투자서 10권. 네. 예. 네. 그리고 이 10권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난이도가 다 표시가 됐으니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이 중에서 초급만 고르면은 그 우량한 책인데도 쉬운 책 이런 거 골라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혹은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도 거기서 또 좀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이런 목록을 활용하면은 네. 엉뚱한 책 골라서 참 스트레스 받고 돈 아깝고 이런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있고 상당히 그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지 않을까. 톱 10, 네. 저도 이제 리스트를 있는데, 요건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워런 버핏 바이블, 현명한 투자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건 피터 린치 책이고, 네. 워런 버핏 라이브, 행운에 속지 마라, 돈의 심리학, 통섭과 투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초과 수익 바이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네. 이렇게 이제 10권인데, 네. 여기 한 절반 이상을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 아닙니까? 예, 참 쑥스럽습니다. 워런 버핏 바이블하고 워런 버핏 라이브는 여기 있는 이 책들이고, 행운에 속지 마라. 아까 그 나심 탈레브 힘들게 번역하신 그 책이고,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 가장 대표적인 책이고, 현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 책이고, 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박정태 번역가가 번역을 하셨는데 아주 번역이 잘 되는 책이에요. 필립 피셔. 네, 필립 피셔의 책인데 이것도 투자의 그 고전에 속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네. 돈의 심리학은 최근에 나온 책이고, 최근에 나온 책이죠. 모건 하우절. 네, 모건 하우절의 책이죠. 그분이 월스트리트 기자가. 네, 그쪽 기자죠. 통섭과 투자가 저기가 쓰신 건데, 잠깐 이게 그룹 책인가? 투자 전략가로 유명한 분이죠. 저도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초과 수익 바이블도 있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이것도 필립 피셔의 책이고, 이것도 박정태 번역가가 하신 책이고, 아주 번역이 잘 된 훌륭한 책입니다. 다행히 저도 톱 10 중에는 그래도 몇 권은 읽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네? 선생님이 번역하신 게? 일종의 7권입니다. 톱 10 중에 7권을 우리 이건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제가 왜 우리 이건 선생님을 꼭 모시려고 했는지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책장에 딱 봤는데, 이건 선생님 성함이 계속 있는. 그리고 참 감수하시는 신진호 선생님. 예. 전 그분도 한번 만나 뵙고 싶거든요. 예. 그분도 아주 실력이 뛰어난 분이죠. 그분도 진짜 가치 투자 서적. 이 책도 신진호 선생님 감수네요. 네. 둘 다. 그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또 우리 정채진 프로. 또 3프로 TV에서도 근데 얼굴은 공개 안 하고 얼굴 공개를 좀 꺼리는 목소리만 목소리만 저희가 가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복면가왕처럼 예쁜 걸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정채진 프로님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 투자자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는 투자자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이라면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아, 글쎄요. 당부가 제가 될 뭐 수도 있겠고. 그런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서 아, 근데 또 겸손. 별로 그렇게 생각을 이제. 근데 저는 뭐 워낙 버핏을 좋아하니까 네. 그 버핏의 그 말을 즐겨 인용을 합니다. 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늘 이제 의식하는 그런 말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네. 능력 범위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박성진 대표도 능력 범위라는 표현을 또 즐겨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뭔지, 네.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잘 못하는지 이거를 좀 냉정하게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면은 큰 실수를 피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저는 버핏의 여러 가지 그 장점 뭐 많지만 그 겸허한 자세, 겸손한 마음, 이거를 특히 많이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저진 실수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다 공개하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 그래서 이런 자세가 밑바탕이 될 때 시장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큰 그 위험을 좀 피할 수가 있고 손실을 줄일 수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저는 일반 투자자라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모다란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네. 인간의 본성은 탐욕스럽고 조급하고 게으르거든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본성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주위에는 이 본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발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발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생계 수단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결국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똑똑해지지 않는다면은 이발사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거. 그리고 투자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말 살벌한 정글과 같다는 거. 네. 겉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고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돈 벌었다는 사람 많으니까 나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을 잃은 사람 말이 없는 거거든요. 네. 번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 번 사람들은 또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가식적인 모습에 넘어가서 희생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해지려고 그러면은 그분의 대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르침을 주기에 가장 좋은 인물이 워런 버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 정보를 아낌없이 다 가르쳐주고 특히 그런 이발사들의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 이발사들을 가려내는 지혜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버핏으로부터 배우면은 그런 이발사들의 상당수는 걸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버핏의 가르침을 좀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버핏의 주주산 그 버크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주주총회는 인터넷으로 그 생방송도 돼 있고 이미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직접 접하시면은 되죠. 아주 살아 숨쉬는 생생한 정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똑똑해지고 이발세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간혹 제가 하는 얘기가 천천히 부자가 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서두르면은 위험하거든요. 네. 왜냐면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은 이제 초심을 잃고 또 조급해지고 그러다 또 한번 깨지고 다시 돌아와서 초심을 잡고 막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도 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FM 미디어에서 이렇게 또 책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종종 좀 가르침을 많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